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습니다. 이 권력을 쥐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의 통제까지 손을 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입니다. 이 정부를 향해서 성장정책을 내놓아라 이렇게 다그친 건데요. 되물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성장정책을 갖고 있나요? 한물간 낙수 이론 이거 말고요. 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니 하는 거 말고 새롭고 창의적인 비전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정부를 다그치지 말고 논의를 선도해 보시죠. 아마 지지율이 급 상승할 겁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지금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가 됐고요. 네. 순둥 번개 동반해서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강수 때 폭이 좀 남북으로 좁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지역인데도 어떤 곳은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곳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어제 동부간선도로 원룸교 부근이 침수가 돼서 한 명이 차량에서 좀 익사해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조금 전에도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 침수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중랑천이 범람해서 2명이 구조됐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고요. 침수되는 일 지금 이재민 발생하는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상청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림 리포터. 네, 서울은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방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인천, 옹진군 그리고 김포와 고양 등의 시간당 30에서 최고 70mm까지의 비가 쏟아지고 있고 어제 오늘 연천과 파주, 양주 일대 300에서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이렇게 종일 강한 비, 많은 비가 내린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방은 앞으로도 내일 새벽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내일 낮 동안까지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지역도 내일 새벽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번 비구름 폭이 상당히 좁고 가까운 지역에서도 강우량의 차이가 무척 크게 나고 있습니다. 기압골의 남하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상태고요. 지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들, 앞으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도 강한 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이상의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이었습니다. 네, 기상 상황 들어봤는데요. 이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네, 어제 퇴근할 때 보니까 정말 무섭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 간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전이요. 조금 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보다 들어왔는데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승우 선수. 예. 네. 전반 6분에 선제골을 이제 기분 네. 좋게 뽑았고요. 이제 네. 한국 감독 간의 맞대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피파 세계 순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57위고요. 베트남은 102위입니다. 네. 그리고 역대 전적을 보면은 한국이 4승 0무 0패고요. 네. 이렇게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 한국이 우세한데 하지만 박항서 감독 한국 축구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또 베트남 팀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무패, 무실점 기록을 세우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우리 팀 김학범 감독은 무엇보다 한 템포 빠른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속도를 강조를 했고요. 박항서 감독은
우리는 기술보다는 체력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서 체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떤 감독의 전략이 우세할지 오늘 경기 결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하게 16년 전 2002년 네.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그 양아름 기자는 계속 당시 이걸 안 밝히고 있는데 아무튼 딱 그 16년 데자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베트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객이 딱 데자뷰인데. 그래서 쌀딩크라고 또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베트남의 히딩크. 네. 그래서 지금 그 베트남 현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잠깐 현지 교민 연결하겠습니다. 양모세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 부회장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지금 저는 그 한국 식당에서 네. 그 한국 지인분들과 지금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지인분들하고. 예, 그럼 네네네. 어떻게 식당이 좀 꽉 찼습니까?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지금 뭐 그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아, 예. 꽉 차지는 않고 일부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네. 좀 모여서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뒤로 지금 축구 중계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네네네. 들리고 있는데요. 베트남 현지 네네네. 분위기가 좀 어때요? 지금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설레면서 이 경기 시간을 기다렸고요. 예. 아주 그 근래 보기 드문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입이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 시작 한 2시간 전부터 네. 길거리에서 뭐 오토바이하고 차량 타고 다니면서 응원 네.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딱 16년 네. 전 딱 우리 거리 풍경 이렇게 연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인들에게 맥주를 네네네. 공짜로 주는 곳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곳이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지만 네. 저는 그 아직 경험 못 해봤고요. 예. 그 지난번 베트남하고 시리아 경기는 음. 그 대형 베트남 호프집에서 예. 그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지켜보고 또 이긴 후에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뭐 부회장님 예전 2002년 월드컵 재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지금 베트남에 거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어휴, 그렇군요. 그런데 저 네네. 그 베트남 저 한국인입니다. 그럼 요즘 어떻게들 나옵니까, 부회장님에게? 지금 박항서 감독님께서 네. 국위 선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우리가 택시를 타면 네. 택시 기사들이 박항서 감독님의 사진하고 태극기를 함께 붙이고 다니는 택시들이 많아졌어요. 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네. 박항서 연호하고 또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베트남 사람들 물어보면 네.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 축구의 희망뿐이 아니라 베트남 국민 정서도 많이 바꿔 넣었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히딩크를 연상하는 딱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네. 근데 지금 국내 일부에서 특히 일부 언론이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네네. 한국이 베트남을 이기면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네네.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예. 현지 분위기가 정말 그래요? 제가 여기 베트남에서 한 25년 살아왔는데 네. 아직까지 과거 한국과 베트남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언급을 하거나 그걸로 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하물며 스포츠 승패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예상하지도 않고요. 예. 그건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지어낸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아주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부회장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저 이거 경기 관람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베트남 하노이 잠깐 연결을 했는데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맥주 마시면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응원을 펼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베트남이 빨간 유니폼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이 흰 네. 유니폼을 입었고요. 택시에 태극기까지 붙이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아직도 1대0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현재까지는 1대 0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서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했습니다. 대규모 네. 집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들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괴멸시키고 있다,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쌈짓돈을 저소득 근로자의 주머니에 옮기는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재벌 개혁은 없이 자영업자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들이 또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할 것, 그리고 주유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네.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 등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없이 사실 여기 좀 밑줄을 좀 긋긴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다음은요. 서울시 교육청이 시험지에 유출 의혹을 받은 강남의 한 학교에 감사에 들어갔다 이 네.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교무부장 A씨가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을 개연성을 이제 일단 확인을 한 건데요. 감사 결과 보니까 A씨가 딸들이 입학한 후에 모든 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결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자매가 전교 1등을 한 2학년 1학기 시험에서는 그 고사 담당 교사가 있는데 이 담당 교사 없이 시험지랑 정답지를 단독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교무부장은 내가 혼자 시험 문제 볼 수 있었던 시간이 한 1분 정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이 시간이 길게는 50분 정도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A씨가 딸들이 속한 학년의 시험 문항 검토 업무 사실 빠졌어야 맞는데 그러지를 않았고 교장과 교감도 A씨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교육청이 이들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요. 서울시 교육청이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험 관리 업무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구 2대0이 됐네요. 아, 그런가요? 네, 이승우 선수에 의해서 황의조 선수가 전반 27분에 추가골을 넣었다고 하네요. 우와, 네. 네.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웨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리고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롯데 경영비리 사건을 합해서 징역 14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두 혐의를 따로 구분을 해서 판단했습니다. 경영비리 혐의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뇌물 혐의는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그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신동빈 회장 항소심 재판에서도 비슷한 결론 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본인이 그 자기 탄원을 하면서 지금 감방에 있는 건 재벌 총수 중에 나밖에 없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풀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바가 있는데 아무튼 판결 지켜보죠. 네. 자, 다음은요. 지난달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4살 아이가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숨졌는데 네.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부산에서 3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2시간 정도 혼자 남겨졌다가 네.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구조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게다가 지금은 이제 폭염이 약간 꺾이고 있는 그렇죠, 추세니까 그렇죠. 너무 천만다행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A 양이 오전 10시간 넘도록 등원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요. 아이가 등원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이제 그 둘러봤더니 승합차 뒷좌석에서 홀로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몸이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3살밖에 안 됐는데요. 예, 예, 예. 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차량에 그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의무화. 네. 근데 이제 올해 연말까지라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제도 이런 걸 떠나서 좀 기본적으로 좀 살폈으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살폈으면이 아니라 살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호 대상입니다. 정말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다음 소식은요. 지난 3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시절 당했던 성폭력을 폭로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는데요. 네. 각각 한 명씩을 파면하고 해임하는 등 총 18명을 징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의 한 여중에서요.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또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폭로하고 나섰는데요. 네. 학생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들 이렇게 포스트잇에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복도에다가 쫙 오, 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이 나서서 과장되거나 허구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도에 붙여서 퍼뜨리지 말고 반 실장이나 학생 회장에게 얘기를 하라. 그리고 학교가 선생님과 학생 모두를 위하는 방향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선생님을 위하겠다는 이 뉘앙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학생회장단과 협의해서 메모지는 수거를 했다고 하고요. 대구시 교육청이 이제 학생들 주장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교사 3명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비하하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된 교사 3명을 경찰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네. 수업에서도 배제를 했고요. 학교재단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그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의혹을 참배한 데 이어서 오늘은 경북 구미에서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했습니다. 네네. 네, 구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을 낸 곳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구미시청인가요? 거기서 주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당이 전국적인 국민정당으로 대구 경북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 부응하려고 구미를 찾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좌우가 없고 동서구분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오늘 여기에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지사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예산, 현안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위해서 인사차 찾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산 전국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요. 대기업 총수 일가들 갑질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들 여럿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자녀들 휴가 비행기표 예매를 하라고 보좌진에게 시켰다고 하고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추석 열차표 예매를 지시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국회 직원하고 의원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투고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있잖아요.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네. 어제 오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보좌진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글을 올려서 추석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대기번호를 받고 지금 예매를 시도하고 있다. 네. 의원 자녀들 벌써부터 특권에 찌들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전에는 그 크리스마스 가수 공연표를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잘 넘어갔다. 이렇게 또 글을 썼더라고요. 아니, 의원 아들이면 도련님이고 의원 딸이면 아가씨입니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그러게 말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실명은 보도가 안 됐나요? 네, 아직은 되지 않았고 이 자녀들도 이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중국이 해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예.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많은 기밀 정보가 담긴 클린턴의 이메일이 해킹당했다면서 정부 차원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 그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해서 기밀 문서를 주고받았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요. 네네. 오늘 그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한 데는 미국의 보수 인터넷 매체의 보도 때문인 것 같은데 데일리 콜러라는 매체가 클린턴 전 장관의 재직 시절에 워싱턴 DC에 있는 한 중국 소유 기업이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서버를 해킹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가 그냥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어떠한 인터넷 공격 활동도 반대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는 지금 무역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다 또 이런 악재까지 터지면 더 험악해질 텐데요.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